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제7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1쪽 문제 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기간과 관할관청이다. 옳은 것. 여러분 우리 개인 간의 거래는 언제가 취득식입니까?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되겠죠. 그런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월 5일이고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8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등기일은 8월 20일인데 여기서 취득시기는 당연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니까 8월 5일이 되겠죠. 그러나 유의할 게 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이 빨랐다. 그러면 등기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날이 취득식이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날짜 계산할 때는 초일은 불산입, 말일은 산입입니다. 여러분 8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그래서 5일을 빼니까 26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9월 달은 적은 달이니까 30일 되겠고요. 그리고 10월 달은 4일을 더하니까 60일 되겠죠. 그러면 언제가 될까요? 10월 4일 되겠네. 10월 4일. 10월 4일이 딱 6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1번이 되겠네요. 2016년 10월 4일까지가 신고납부 기간이 되겠죠. 10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은 어디가 될까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다음 자료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의 취득 시기로 옳은 것. 자, 여러분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건축했을 때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되겠죠. 그죠? 건물을 건축했을 때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러나 만약에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임시 사용 승인일이 되겠습니다. 또는 사용 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만약에 사실상 사용일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건축허가 신청 접수일이 7월 19일.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은 8월 25일이네요. 그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8월 25일인데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사실상 사용했습니다. 예? 예. 그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 시기인데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임시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니까 정답은 8월 20일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준이죠. 원칙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되겠죠. 외배 규정에는 시가표준액이 되겠고 또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그렇죠?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부로 취득했다면 물건을 사고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입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이 취득금액에는 계약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줄 쳐보세요. 취득가액에는 계약 보증금이 포함돼서 과표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 건축물 건축입니다. 여기는 새롭게 진 신축과 재축은 제외됩니다. 건물을 건축하거나 그러면 증축도 되겠죠. 또 개수한 경우와 토지의 지목 변경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 가액에 의한다. 여러분,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또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했을 때 과표는 그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클 때 그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틀렸죠? 여러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했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큰 경우는 그냥 신고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그 신고가액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5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자,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굴까요? 개인이 되겠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네, 시가표준액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가가 되겠고요.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되겠습니다. 7번,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입니다. 토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닌 건축물은 건축물과 선박과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 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8번,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줄 쳐보세요. 할인된 금액입니다. 내가 1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일시불로 지급하니까 500만 원을 할인받았죠. 그래서 9,500만 원이 된다면 그 할인된 금액 9,500만 원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예, 줄 쳐요. 할인받은 금액 하면 틀립니다. 할인된 금액입니다. 할인된 금액. 이게 함정입니다. 할인된 금액. 할인받은 금액 하면 틀립니다. 할인된 금액이 과표가 된다. 네. 거기 해설 한번 볼까요?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즉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11번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을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겁니다. 기억,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 할인받은 경우에 할인액은 아니죠. 할인된 금액입니다. 할인된 금액 틀렸고요. 자, 할인된 금액이 과표고 할인받은 금액은 아닙니다. 니은,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니까 니은은 포함되겠습니다. 니은은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요. 연불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자, 여러분 물건을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불 또는 활부 또는 연불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활부이자와 연체료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활부이자와 연체료는요, 개인 같은 거는 장부가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취득가액 불포함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장부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활부이자를 지급하고 연체료를 지급한 거는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활부이자와 연체이자, 개인은 불포함이 되겠고 법인은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디귿에는 그 연체이자와 활부이자가 개인인지 법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죠, 개인. 문제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불포함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개인이잖아요. 니을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취득자가 채무를 인수했어요. 매도인의 그러니까 매수인이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취득자가 채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했다. 역시 이것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1억에 샀는데 실질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4천만 원이고 매도인의 빚 6천만 원을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했다면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정답은 니을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 유사토지 주택의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2번이 꼭 맞는 지문 같은데,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기준표 그리고 주택가격 기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게 되니까 2번 지문이 틀렸네요. 3번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했을 때는 역시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한다. 어떻게 정하느냐? 그 아파트가 어느 지역이냐? 지역별. 어디에 있느냐? 단지별. 면적별 몇 평이냐? 그 다음에 층별 몇 층이냐? 그리고 남향이냐 북향이냐? 한강이 보이느냐? 조망권이 있느냐 없느냐? 특성별. 그리고 거래한 금액이 거래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토지 및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세목별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맞습니다. 5번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 등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가격 기준 가격의 종류가 뭐냐,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기준표 그리고 주택가격 기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여러분 13번 문제를 약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세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가 표준액에 불구하고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표를 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 옳은 것. 여러분, 취득세 과표는요,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표가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 국, 외, 판, 법, 그리고 공인데 이제 부동산으로 바뀌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그리고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여기는 경매도 포함되겠어요. 마지막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인데 1번이 정답인데요. 거기 1번에다가 이거 지워버리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지워버리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지워버리세요. 개정됐습니다. 지워버리시고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 거래하게 되면 시장군수한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이거는요, 신고를 했지만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되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화해 포기 인락 의제 자백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자,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여기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순수한 판결문이어야지 화해 포기 인락 의제 자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하죠.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화로부터 취득인데요. 여기는 유상취득을 말합니다. 유상취득. 거기는 무상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5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입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것도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을 잠깐 고쳐주세요.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은 유상취득을 의미합니다. 거기다 쓰세요. 유상취득.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3번, 판결문이라든가 법인장부에 따라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맞고요. 5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해설의 5번인데요. 거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지워버리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삭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삭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7조가 아니라 제3조입니다. 제3조.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가 아니라 5조에 따라서 제5조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이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문제가 풀리는데요. 자, 먼저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여러분 상속은요,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1000분의 23입니다. 2.3%. 그러나 농지가 아닌 기타 상속입니다. 기타 상속은 1000분의 28, 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입니다. 증여는 누가 받았느냐? 증여는
무엇이 아니라 누가 받았느냐? 일반인이 받으면 1000분의 35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 취득이죠. 그러나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이때 농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0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 1000분의 4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샀다 1000분의 40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보존 등기라든가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인데 보겠습니다. 1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23. 맞죠? 상속 외의 무상 취득. 여러분, 증여잖아요. 근데 일반이니까 1000분의 35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3번.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입니다. 원시 취득 1000분의 28, 2.8%가 되겠죠. 3번 틀렸고요. 합유, 공유, 총회 분할 1000분의 23, 2.3%가 되겠습니다. 유상의 원인으로 농지 외의 것. 자, 유상인데 농지는 1000분의 33%가 되겠고 농지가 아닌 것은 4%가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농지 이외의 것,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40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 상속인데 농지가 아닌 것이니까 기타 상속이니까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무상취득,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1%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2%입니다. 9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같은 걸로 짝짜진 것. 자, 여러분, 이면은 농지가 아니니까 1000분의 40. 토지 공유물 분할 1000분의 23. 과수원 교환했습니다. 여러분, 과수원은 농지거든요. 전답 과수원은 농지이기 때문에 1000분의 30 되겠습니다. 개인이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증여받는 것은 일반이니까 1000분의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신축, 원시취득이니까 1000분의 28.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기타 상속이죠. 1000분의 28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끼리 짝져진 것은 건축물의 신축, 원시취득 1000분의 28, 그리고 주택의 상속도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